자, 여기 자기 폴더 드라이브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을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포토샵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포토샵 활용편 이렇게 해볼까요? 포토샵에 있는 활용편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들어가셨으면 컨트롤 N 키를 눌러서요. 자, 시퀀스를 1920에 1080짜리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컨트롤 I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6일차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PSD 활용이다 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PSD 활용 완성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DJ 코리아 롱보드라는 그 MP4로 되어져 있는 영상 하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화면 장식이라는 PSD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PSD 파일이 처음 보는 거죠, 여러분. 확장자. 이렇게 PSD로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PSD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포토샵 파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포토샵 원본 파일이에요. 원본 파일. 포토샵에서 압축을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JPG, 또 투명하게 저장을 하면 PNG, 포토샵 파일 원본 전체를 그대로 저장을 한 것을 PS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롱보드라고 해서 요 이미지를 하나만 선택하세요. 롱보드 MP4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하나를 선택하시고 열기 해서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상 파일이 여러분 가져와졌죠? 자, 이 영상 파일을 끌어다가 비디오 원 트랙에다가 가져다 놓고요. 기존 설정 유지하기 눌러서 자, 조금 플러스자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기 좋은 정도로 준비 작업을 해놔 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제작이 됐는지 굉장히 짧은 영상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광고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에다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디에서 제작을 하냐? 바로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작을 했으면 이제 가져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PSD 파일을 만드는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보실 겁니다. 자, 다 같이.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영상 제작한 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컨트롤 I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보았던 화면 장식의 PSD 파일, 확장자가 PSD로 된 포토샵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 한 번만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화면으로 보여지죠.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아왔던 내용과는 다른 그러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모든 레이어 병합이라는 것과 병합된 레이어, 개별 레이어, 시퀀스 이런 종류로 나와져 있네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레이어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든지 또는 그 레이어에다가 가지고 와서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원했을 때는 이 레이어를 개별로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합해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가져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모든 레이어 병합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포토샵에서 가져왔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편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냐면 개별 레이어별로 가져오겠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개별 레이어, 여기를 개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각각의 이렇게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레이어들이 전부 다 하나씩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종류를 봤더니 먼저 텍스트 글자도 보이고요. 라이너 뭐 해서 줄 뭐 모양도 있고 아이콘 모양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색깔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선택을 전체를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나는 요 세 개만 가져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선택 안 함으로 모든 걸 선택 해제하시고 원하는 세 개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 선택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 장식이다라는 여러분의 아까 포토샵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폴더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레이어별로 쭉 가져와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불러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자, 이 화면이 이대로 보여지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닫지 마시고 여기 한쪽 구석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레이어를 좀 많이 올릴 거예요. 우리가 레이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디오 1, 2, 이 트랙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디오는 줄여보시고 이렇게 밑으로 화면을 내리셔서 오디오는 거의 줄여놓으시고 이쪽 공간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영역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 Alt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크기 조절하는 방법 배웠었죠? 여기에 Alt를 누르고 여러분이 이렇게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크기가 혹시라도 더 너무나 크다 싶을 때는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줄이시지는 마시고 안 보일 정도로 줄여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줄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은 자 한번 가져와 봅니다. 여기 보니까 네이비라고 해가지고 화면 장식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업, 다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서부터 갖고 올까요? 여기 있는 레드, 빨간색 부분. 자, 이 빨간색 두 개를 먼저 여러분이 갖고 오는데요. 업부터 끌어서 이렇게 비디오 2 트랙에다가 놔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위에 이런 식의 빨간색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다운, 레드의 다운을 끌어서 있나요? 레드의 다운 찾으셨어요? 요거 얘를 끌어서 자, 여기 비디오 3번 트랙에 가져다 놔보세요. 그랬더니 자, 여기에 이렇게 아래에 빨간색으로 들어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그 위로 네이비를 갖다 봅시다. 네이비를 될 수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모양에서 끌으시면은 이렇게 끌으시면 잘 끌어와지죠? 이렇게. 보니까 네이비 색상의 업을 가지고 와봤더니 빨간색을 다 가려버리네요. 그쵸?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네이비를 일단 다 갖고 오시고 이렇게 아까 놔보시고 이렇게 가져다 놔보세요. 업, 다운 다 가져다 놨어. 가져다 놓고 보니까 레드가 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레드를 어디로? 자,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쪽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네. 자, 그러면 레드 두 개를 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하셨어요? 레드 둘 다 선택하시고 얘를 끌어서 네이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네이비 위로. 네이비 위로 올려봤더니 이 레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네이비 위로 빨간색이 올라가지죠? 그러면 네이비 없어졌다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시 또 빼오시면 돼요. 자, 네이비 다운을 맨 아래에다 놓고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비 업이 오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레드의 업 다운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이제 잘 보이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네이비를 아래로 가져다 놓고, 자, 그 다음에가 레드가 위로 올라가게. 응? 아, 그러면 지워졌으면 다시 여기서 꺼내 오시면 돼요.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끌어서 가져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순서가 안 맞았다든지 또는 잘못 놓여졌다든지 지워졌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이비 갖다 놓고 이렇게 네이비가 2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드가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블루라고 해서 업다운 또 있네요. 그죠? 얘도 가까울까요? 일단 가져와 봐야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블루를 가져다 놔봐요. 블루 가져다 놨더니 레드를 덮어버리네? 그쵸? 그러면 레드가 블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자, 블루는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제작을 했다면, 이게 순서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블루를, 업다운을 전부 다 가져다가 놔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순서가. 이런 디자인 요소로 완성이 되게 순서대로 갖다 놔보세요. 우선은 여기까지 갖다 놔보세요. 자, 먼저 그레이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블루가 오고, 그 위로 레드가 와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적인 멋진 요소로 완성이 되겠네요. 순서를 맞춰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트랙에서 얼마든지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끌어서 위로 올리고, 끌어서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같은 요소들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더 이상은 손댈 게 없어요. 수정할 게 없어. 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엇을 눌러버리면 됐어요? 중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외곽 디자인 이렇게 써버려요. 외곽에 나와 있는 디자인 요소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줄여버리세요. 중첩을 하니까, 자, 요거는 다 묶어진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작업하기에 여유 공간이 많이 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꺼내와 보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보니까 아이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요거를 끌어다가 아이콘부터 끌어서 갖고 와 보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비디오 3번 트랙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네요. 아이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라인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것도 있네요. 얘를 갖다가 또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보드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있는 요 보드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던 게 뭐였었어요? 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죠? 요 텍스트 마지막 거, 요 밑에 있는 텍스트. 자, 얘를 또 끌어서 위에다가 얹혀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보아하니, 자, 이렇게가 하나의 요소로 지금 따로따로 여러분이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요거 보이시죠?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뺑그르르 돌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거 보드 모양을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팽그르르 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를 요 영상의 크기만큼 딱 끊어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쉬프트 키를 눌러서 요 세 개까지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동시에 선택하시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 영상의 끝부분에다가 맞춰 놓으신 다음에 영상의 끝부분에다가 맞춘 상태에서 자, 이거 레이저 툴 단축키는 C라고 했어요. 자,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딱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라 나가게 되겠죠. 다 잘라 버리세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다 잘라지게 됩니다. 선택했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을 때는 이 레이저 툴을 클릭하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되어져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얘를 이용하셔서 뒤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쉬프트 키로 다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디자인적인 요소가 완성이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뭘 한번 해보자라고 했냐면 자, 가져왔어. 포토샵으로 요 요소를 갖고 왔어. 아니면 여러분이 얘만 하기는 조금 하면 제가 볼 때는 얘만 팽크로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지 말고 이 전체 지금 가져오는 얘를 갖다가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또한 이 세 개를 그렇죠. 묶어서 중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얘 클릭 또 쉬프트 키 눌러서 얘 클릭, 얘 클릭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해 주시고 세 개 다 클릭됐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한 중첩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자, 디자인 요소 이렇게 써봅시다. 써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화면이 굳이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와도 되겠죠? 조금 위로 올려놓으시고 또 여기서 Alt를 눌러서 조금 확대하시면 이렇게 또 커지죠. 여러분이 크기 조절하는 것은 이 공간에서 Alt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이 디자인 요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디자인 요소를 너무 커 보니까 영상에 비해서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요소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X로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더블 클릭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크기를 좀만 줄여봅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크기를 좀 줄여보세요. 그래서 영상과 크기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그러한 요소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냥 원래의 용도는 여러분이 광고용으로 제작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상과 함께 이러한 나머지 디자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요? 훨씬 더 자, 이렇게 영상에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되어져서 훨씬 낫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뭘까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앞부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동작 부분에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 동작이다라고 해서 있죠.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무엇의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죠. 현재. 따라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자,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 현재의 값 그대로 놔둬라.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한 바퀴를 돌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맨 끝부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한 바퀴 돌릴 때의 각도 값이 얼마였어요? 360도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60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360 엔터.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한테는 표기가 되냐면 1x 0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이 1이 의미하는 바가 한 바퀴 돌아라 그런 뜻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레이 해보시면 한 바퀴 돌아야 안 돌아요?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아,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만들어 온 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